얼마 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터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슈라 이걸 구구절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번 문제는 이스라엘의 어떤 팔레스타인 강경 정책, 정확하게는 말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을 이스라엘이 정책촌을 건설하면서 빼앗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여기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게 최근까지 누적이 되어 왔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에도 과거에 이제 피에로라는 정치단체가 있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동부의 이제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이스라엘에 저항할 힘도 없는 꼭두가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 같은 과격한 정치단체가 지지를 얻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는 하마스가 승리를 얻어요. 근데 하마스의 방식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 침공에서도 드러났듯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노약자, 여성, 아이 가리지 않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하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문제는 하마스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변할 단체가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 총리하고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협상을 해서 평화안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를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구구파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구구파를 뒤엎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이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과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예전부터 친이스라엘 정책을 써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과도 가까워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외면을 해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죽이는 거는 경제 제재가 하고 그렇게나 욕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죽이는 거는 그냥 모른 척을 하죠. 이런 이중성 때문에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쫓겨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쫓겨났죠. 전반적으로 사우디 같은 친서방 국가들도 지도층은 미국하고 친할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려면 강력한 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자들도 징병을 하니까. 심지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중동에서 친서방적이거나 세속주의적인 독재 정권들이 민중봉기로 몰락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들 정권들이 몰락하거나 몰락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들어선 정권이 친서방의 민주국가가 아니라 반미 친이슬람 정권들이에요. 지금의 하마스도 그런 정파들 중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순수하게 국민들의 손으로 정부를 뽑으면 전부 하마스 같은 애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라크죠.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이라크에 친미 정권 세우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가요. 금세 반미 친이슬람을 넘어서 굉장히 과격한 정치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악명 높은 IS죠. 그러니까 중동 정세를 망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들도 있는데 중동에서는 왜 안 되냐, 그게. 한마디로 중동 국가들은 중앙집권 국가의 틀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이나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중앙에서 관료를 뽑아서 지방을 지배하는 통치체제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앙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쉽게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좀 삐딱선을 탔지만. 근데 중동은 국가라는 체제를 갖춰본 게 얼마 안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가들이 새로 생겨난 데다가 여기에서도 온갖 부정부패와 무능한 정권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쿠데타라든가 민중혁명, 종교혁명 같은 게 자주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이런 국민들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재가 필요해진 거고,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독재자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독재 정권들이 잡고 있거든요. 아시아나 유럽의 국가들은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워가면서 피 흘리고 국경을 만들어갔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부국강병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세속적인 민주국가들을 스스로 납득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동은 달라요.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세속적인 역할 분담이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 혼란을 붙인 게 이스라엘의 존재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던 나라예요. 뭐 자기들 주장으로 수천 년 전에 뭐 솔로몬이 통치하던 국가였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한반도에도 뭐 수천 년 전에 일본의 국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고, 아예 중국에서는 한반도 북부가 자기네 영역이었다고 동북공정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냥 소수의 유대인들과 대다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유목생활하고 농사지으면서 그냥 오손도손 살던 동네였었는데, 갑자기 영국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이 배 타고 넘어와서 건국을 해버리면서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던 조선족들이 갑자기 전라도 앞바다에 상륙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혼란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이 중동 주변 국가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통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유대인만의 국가를 세운다는 순혈주의를 내세우면서 난리가 나요. 아니 70년 전에 순혈주의 앞세우던 히틀러한테 그렇게나 샤워당하던 사람들이 중동 가서 똑같은 논리를 세우면서 있는 거죠. 수천 년이나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고, 여기에 정착촌 세우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고, 원래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내쫓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가자지구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가자지구에 철조망과 감시태워를 세워서 오도가도 못하게 봉쇄를 하죠.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도 통제를 해요. 그냥 한마디로 감옥이죠, 그냥.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저는 팔레스타인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만큼 수십 년 동안 핍박을 받았으면 적어도 똘똘 뭉쳐서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에 맞서든지, 아니면은 협상을 시도해서 공존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통합도 못하고 서로 분열돼서 어떤 놈들은 부정부패에 빠져 있고 어떤 놈들은 잔인한 테러에 의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인 거죠. 최근에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마스가 그런 사람들 잡아다 폭력으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이 강경책을 쓰면서 군인들이 그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이고 하면서 그 입지가 굉장히 좁아요. 저는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뭐 자기들끼리는 뭐 인권이니 평등이니 강조하는데,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는 미국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미국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있고 강한 군대도 있는 나라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봐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저만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미국이란 존재가 중동에서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엔 3년도 못 버텨요.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강대국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할까요? 뭐 당장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50년 뒤, 100년 뒤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이스라엘이 정말 현명하다면 그 이전에 중동 국가들하고 친교를 맺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한 나라 안에서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500년 넘도록 관계를 가져온 한국이나 뭐 중국, 일본도 서로 죽이니만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장벽을 만들고 팔레스타인을 핍박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이러다가 미국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혹은 중동의 지역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해서 미국의 지원을 확 차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있던 십자군 전쟁도 똑같아요. 유럽에서 십자군들을 끊임없이 지원해 줄 때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왕국이 강력한 군사국가로 존속이 가능했지만, 유럽이 분열되고 중동에 살라딘이라는 패권자가 등장하자마자 망해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 스텔스 전투기도 있고 메르카바 전차 뭐 수천 대도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는 순간 얘네들은 다 고철이에요. 이스라엘은 많은 지원을 해외에서 조달받는 나라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정책을 유지하는 한 그 미래는 저는 뻔하다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자각하고 있을까? 그 초강대국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패배를 하고 굴욕적인 철군을 했는지, 탈레반이 무슨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고 수천 대의 탱크를 갖고 있고 핵무기를 들고 있어서 미국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 침공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전체들이 수천 대가 모여 있는데, 뭐 당장은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침공으로 벌어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어떤 살상극들이 벌어지면, 그거는 지금 뭐 10,000명 규모라는 그 하마스를 뭐 10만 명, 100만 명 규모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도 조마조마하죠. 괜히 건드렸다가 9.11처럼 미국으로 폭탄이 날아올까 봐. 이미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고 당연히 그 보복을 서로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계속 생존을 하고 싶으면 가자지구 전면 침공 같은 게 아니라 하마스에서 그 전쟁 범죄자들만 색출해가지고 그것도 총을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계속 가자지구의 폭격과 공격을 계속해서 민간인들을 죽게 만들 때마다 미래의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 넘어서 중동 전체의 그런 테러 예비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